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지난달부터죠. 그 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분야가 항공우주 산업하고 게임 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반세기 만에 아르테미스가 다시 달에 갔다. 네.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 반세기 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럼? 왜 달에 이미 갔던 달에 왜 다시 뒤늦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달에 인류가 간 게 맞냐 뭐 이런 음모론도 나올 정도로 네. 50년 동안 달을 안 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달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이제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 시기였잖아요. 예. 그 당시에 달을 간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의 기술력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과시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에 가고 나서 냉전이 거의 종식되면서, 미국의 승리로 종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달에 가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나사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뛰는 한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게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달에 가게 되는 이런 경쟁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달에 있는 자원, 그리고 그 멀리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르테미스를 계기로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 이 관련 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이유는 국가마다 기술력의 편차가 꽤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를 보고 있느냐를 또 따로 보셔야 되고, 또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좋겠지만 그런 좀 빠르게 기술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연관된 기업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도 6월 달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자체적으로 성공하면서 발사체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8월에는 다누리호도 발사를 하면서 이제 예. 달 탐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누리 아직 못 갔죠, 달에? 지금 가고 있는 있죠? 중입니다. 빠르게. 예. 자, 그다음에 최근 주식시장에 아주 핫한 이슈가 바로 네옴시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옴시티가 뭐 건설주들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 통신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텔리안테크라고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업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가 지금 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전부 다 광 케이블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통신을 광 케이블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옴시티는 광 케이블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고 해서 통신 신호를 이제 위성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 시스템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서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다고요? 3분기 어땠습니까?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최대 실적을 4분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저궤도 위성통신뿐만 아니라 해상용 안테나까지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 수요가 확 몰리면서 예. 같이 이제 좋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은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좀 압도적으로 좀 더 많이. 아주 그냥 퀀텀 점프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4분기가 원래 성수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분기 때 회사가 이제 판매사를 대상으로 판가 인상을 했는데 그 판가 인상 효과가 온기에 반영되는 게 4분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가 처음으로 매출로 발생되는 시점이 이번 4분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텔리안테크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뭐 이런 기업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몇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사실 항공우주 산업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제 세세로 가보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죠. 다르기 때문에 예. 사업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하다가 요즘 다시 조금 주춤하는 이 게임 업종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그냥 애증의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넷마블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게 뭐 신작 흥행 실패라고 하기에는 그 너무 좀 골이 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작 흥행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매출단에서의 좀 부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넷마블은 비용단에서도 부담이 심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IT 업계에서 많이 오른 것도 그렇죠. 작용을 했고, 네. 거기에 넷마블이 작년에 그 스피넥스라고 북미에 있는 이제 소셜 카지노 회사를 예. 이제 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 차입금을 굉장히 많이 땡겨왔고 이제 환율이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막상 스피넥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상각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PPA 상각비가 발생되면서 매 분기 그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비용은 좀 더 커졌는데 이제 매출단에서 그만큼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투자 의견은 홀딩이지만 목표가를 내렸다. 이건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매도 의견에 가까운 건데요. 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 거예요, 넷마블? 뭐 제가 매도 의견 내진 않았지만 매도 의견은 아니죠. 뭐. 그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내년도 신작들이 지금 넷마블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스타에서도 많은 신작들을 내 보였는데 네. 그 신작들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관리가 어느 정도로 4분기 때 될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4분기도 적자를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4분기 때 실제로 회사 측에서 3분기 실적 발표회 때 우리는 비용 관리에 나서겠다, 비용 효율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도 신작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이게 흥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진 것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게 많겠군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 대장주라고 한때 불렸던 이 NC소프트 역시 믿을 건 리니지뿐이다. 뭐 이런 걸 확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때 리니지 삼형제, 그러니까 모바일 리니지 M 그리고 2M, W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국내 뭐 물론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좀 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리니지 IP의 파워는 건재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걱정인 상황은 기존 게임들의 매출은 하락하고 있는데 신작이 흥행이 안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기존 매출까지 이제 잘 나오는 NC소프트가 좀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의 신작 라인업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TL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신작 라인업이 대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NC소프트가 가졌던 방정식, 그러니까 모바일과 MMORPG라는 방정식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도되는 신작들이 많습니다.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크래프톤도 3분기 실적에 기대에 못 미쳤던데요. 네. 그 배경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바일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이 모바일 매출 중에서도 중국 쪽이 지금 게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오래 전부터 이제 게임을 아편으로 비유하면서 게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이제 화평정형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이 3분기 때 더 악화돼서 나타났고 또 7월 중으로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출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죠. 지금 중국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OTT, 한국의 OTT가 중국에 이제 방송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그 OTT 관련주들이 괜찮았는데 이 게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게임 쪽에서도 중국이 판호 발급을 내면서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관영 매체에서도 중국 게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중국 쪽 게임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저는 이게 국내로까지 이어지기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게임 기업인 텐센트조차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제 규제가 풀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소규모 게임 회사한테 풀리고 그 다음이 텐센트 같은 대형 회사, 그 다음이 이제 해외 쪽으로 바로 발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모바일 매출 저하 이걸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모바일 게임 하는 거는 과거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됐던 거죠. 코로나 시기 때 모바일 게임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부 다 집에 있고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데믹 이후에는 그게 전부 다 기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쪽 하는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신작을 내도 반응이 없고 왜냐면 기존 게임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좀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엔 좀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4분기 모바일 매출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수기인데다가 중국 쪽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인도 쪽도 아직까지 서비스가 재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쪽 매출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4분기 때 크래프톤의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2일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요 신작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 4분기 실적의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게임 회사들은 이제 기존 게임은 물론이고 신작이 어떻게 흥행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자, 국제 게임 전시회 즉 G스타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우리 게임 업체들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에 저도 지스타에 직접 참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열리는 지스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해서 다양한 게임을 시연했는데 반응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줄이 너무 길어서 게임을 제대로 못 해봤다라는 불만만 있을 정도로 게임들이 굉장히 잘 준비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지스타에서 나온 신작 그 게임들은 내년도 신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작의 어떤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업계 최악의 국면은 조금 지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아주 피눈물을 흘렸던 게 두 종목이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른바 국민주라고 하는 이 두 종목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연구원님 그 리포트에서는 좀 약간 긍정적인 표현이 보이던데 그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2020,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21년도까지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그렇죠. 했었죠.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핵심적인 사업 요소인 온라인 광고와 커머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광고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라인 광고 쪽으로 굉장히 몰렸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그랬고 근데 결국에는 엔데믹이 터지면서 광고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이제 국민적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화 단계까지 아직까지는 매출단에서 좀 더 성장을 이루고 나서 수익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매출단에서 성장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한 거죠. 이제 하락 국면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기 어려운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초 이후에 매출단의 성장이 단기에 좀 빠르게 코로나 국면을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제 수익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포시마크 북미의 이제 리셀 기업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이제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 이제 포시마크가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물론 네이버의 전략은 우리의 네이버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노하우를 포시마크에 적용을 해서 수익성을 올린 다음에 네이버의 좀 성장성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내년도에 당장에 인수되고 나서는 영업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포시마크에 당연히 연결로 잡히게 되면서 네이버 실적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업이익 단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결국에는 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결국 본업인 광고주들의 광고비 집행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돼서 광고 쪽도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시마크도 수익성 단계에 좀 더 접어드는 모양이 보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네요. 카카오는 예년보다 추운 겨울 이렇게 타이틀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뭐 광고와 콘텐츠 부분 부진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네이버와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아무래도 광고 쪽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였고 콘텐츠 쪽이 좀 더 네이버보다 덩치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콘텐츠 쪽도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쪽은 왜 안 나왔느냐? 요것도 결국에는 엔데믹 이후에 이제 온라인 컨텐츠 사용량이 많이 줄면서 뭐 게임이든 아니면 뭐 엔터든 이런 부분이 줄면서 좀 많이 빛을 발했는데 결국에는 광고 쪽이 살아나야 되는 게 당연히 우선시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또 데이터 센터 화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연말 4분기 때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광고 쪽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어요. 신사업 쪽. 그런데 이제 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남궁훈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사업들이 연기가 되면서 좀 더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통신 그 화재 사고 나고 나서 그 상당히 뭐 카카오가 뭐 대국민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떤 노력을 기울인지 좀 약간 잠잠한 것 같아요. 4분기도 역시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안정성을 확보해 가는 데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결국에는 비용과 연관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좀 예.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제가 비용이 얼마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SK 쪽과 그 뭐 어쨌든 보상을 어느 정도로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숫자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결국 그런 부분에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추스르기 바쁜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저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이제 오딘과 우마무스메 두 IP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해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 봤는데 우마무스메 매출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실적도 그만큼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결국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까지 연기가 됐었고 결국 내년도에 카카오 게임즈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신작이 중요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지스타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선보였던 신작들이 좀 많은 기대감이 유저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 게임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